한국 10년물 국채가 하루 만에 0.24%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가 하루 만에 0.24%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하루 만에 벌어진 건데요. 국채도 매일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1%에서 4.6%로 훌쩍 뛰어넘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대출금리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대출금리들이 빠르게 상승할 건데 이율이 높은 빚들은 정리하는 게 좋겠죠. 지금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의 채권시장 전체가 요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국고채 잔액이 843조예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예요. 그러니까 채권시장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회사채 시장 규모까지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죠. 채권시장이 더 근간에 있고 그 위에 주식시장이 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10년, 30년인 채권도 있어요. 한국채 50년물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채권은 발행하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50년 안에 망한다. 그러면 그 국채를 투자했을 때 돈을 못 돌려받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신용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비싼 이자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럼 채권 시장이 이상해진 이유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올랐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저번 주만 해도 4%를 넘지 못했습니다. 3.99 막 이랬었는데 이제 4.3%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급락합니다. 채권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미국 채권을 누군가가 급하게 던져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채권 금리가 튀어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각국이 지금 환율 방어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아마 가지고 있는 현금, 캐시 달러는 다 소진했을 거고 즉시 달러로 환전 가능한 게 미국채잖아요. 이거를 던지는 게 아닌가.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미국 채권도 빨리 던지는 게 그나마 남은 돈을 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패닉셀이 온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나라가 던지는 거냐? 일본이야? 영국이야? 막 의심 많이 가죠. 어딘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연준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지금 이렇게 환율과 채권의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발 이슈도 지금 채권 시장을 공포로 밀어넣습니다. 인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이었는데 여기 사업비 PF 자산 유동화 단기 사채가 차환에 실패했어요. 66일만 더 빌려줘 라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투자자가 없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도 못했죠. 둔촌주공에 투자를 안 해준다고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둔촌주공도 돈을 안 빌려주는데 다른 사업장 PF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둔촌주공 분양가가 4천만원 이상이면은 사업비 상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게 분양가 4천이면 분양 빼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아버린 건지 아니면은 PF 시장 자체가 패닉이 빠져가지고 뭔 말을 해도 그냥 안 듣고 무조건 안 빌려줄래? 이렇게 간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결정타가 레고랜드 사태였었습니다. 레고랜드조차 못 돌려받을 거라 생각을 못했죠. 강원도가 보증했는데 근데 강원도가 디폴트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자빠진 거죠.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지. 신뢰감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강원도에서 부랴부랴 1월 말까지 보증 채무를 이행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한 번 깨진 신뢰가 돌아오기 어려워요. 안 그래도 힘든 채권 시장에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루머까지 돌죠. 대기업 부도설도 나온다 막 이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심리가 나쁠 때 누가 이렇게 루머를 하나만 딱 던져줘도 시장이 요동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PF발 패닉이 오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나을까? 이 캐시를 쥐고 있는 게 나을까? 서로 캐시를 쥐려고만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려고 하질 않는 거죠. 채권 시장은 신용이 기반돼야 믿고 돈을 빌려주죠.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야 뭐 이율이 존재하고 하는 건데 돈을 주거니 받거니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비싼 이자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신용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도설도 돌고 있었고 뭐 건설사, 증권사들이 지금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건 악성 루머다.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들이 이미 패닉이 왔죠. 결국 심리인데 심리는 무너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루머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선은 동요돼요. 그렇게 주가가 반영되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하락했는데 현대건설이 6% 하락했고 금호건설이 11% 하락했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7% 하락했고 유진투자증권이 4% 하락했습니다.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대안을 내놨어요. 1조 6천억의 규모로 가동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이 안도하려면은 이거는 제 생각인데 더 큰 금액을 투하해야 돼요. 돈을 크게 줘야 되는데 금액이 좀 작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액션들, 발언 하나로도 액션을 줄 수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재무부 장관이 바뀌고 시장에 발언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감을 좀 얻었죠. 아니면은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미국발 호재가 나와준다던가.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불똥이 지금 증시로도 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주가가 또 급락을 했어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본 잠식을 막고 운영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망하던가 유상증자를 하던가, 안 하면 부도니까요. 그럼 위기를 막으려면 유상증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유상증자도 누군가가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로 들어올 투자자는 없잖아요. 그럼 주주끼리 돈을 보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이 분위기가 조금만 더 가면은 마치 뭐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데요. 하지만 채권금리가 이렇게 뛰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국가들부터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임계점이 오면은 깜짝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중환자실로 갈 거를 입원실로 보내는 게 어떻게 호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채권 시장의 붕괴를 이대로 냅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뭐 미국에서라도 금리 인상 더 하지 맙시다, 그냥 좀 더 지켜봅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번 주 주말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기조가 바뀌진 않았지만 뉘앙스는 살짝 바뀐 느낌이 났었거든요. 제가 상승을 희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뉘앙스가 좀 바뀌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금리가 갑자기 꺾여버립니다. 왜? 기준금리랑 채권금리는 또 달라요.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만으로도 채권금리를 급락시키게 되고 미국 국채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채권 가격들도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인플레가 해결돼야 되겠죠. 인플레가 해결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인플레 원인은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중국과 미국의 화해도 필요해요. 지금은 이것들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흐름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적인 경제 흐름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매크로 말고 진짜 순수하게 기업의 가치만 평가하면서 투자하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